네, 추가 자료 5번 중화 적정 문제고요. 이거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평가원 기출문제 변형 해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마음가짐 자체는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단원의 선별은 좀 돼야 되고요. 본인이 좀 잘 된다 하는 단원에 대해서는 요 서플먼트 추가 자료에 있는 문제들이 거의 끝판왕격이기 때문에 요 문제들을 하나하나 체화시킨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화 적정을 이용해서 식초 A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중화 적정 실험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길기 때문에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이 뭐냐에 따라 실험 과정이 달라질 수 있어서 먼저 발문을 확인해 주는 거고요. 가나다 합답형의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D급 보기가 핵심 보기가 되기 때문에 D급 보기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를 먼저 체크해 주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게 W인 것 같고 W가 뭔지를 보면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용질의 질량 1g 속에 몇 g이 들어있냐 마치 퍼센트 농도를 구하는 것과 그 결이 유사할 겁니다. 근데 퍼센트 농도는 기본적으로 100g 속에 들어있는 질량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1g 기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퍼센트 농도를 구하고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중화적정 실험은 기본적으로 무슨 농도를 구하는? 몰 농도를 구하는 실험이니까요. 몰 농도를 구하고 퍼센트 농도로 뭐 한 다음에? 환산한 다음에 100으로 나눠주면 디귿을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몰 농도를 구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25도씨에서 식초 A의 농도를 내가 네모라고 해볼게. 네모 몰농도. 그러면 몰농도랑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 농도 곱하기 부피에서 H의 흐름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10네모. 물을 넣어서 100ml를 만들었다. 너무 진해서 희석을 시킨 것 같고요. 몰수는 안 변합니다. 그냥 100ml 속에 10네모에 이렇게 들어있을 뿐. 그리고 그걸 모두 이용하는 게 아니라 20ml를 피펫으로 취해서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주는 거고요. 100ml 중에 20ml를 떠오면 몰수로도 5분의 1만큼 올 거니까 2네모개가 이렇게 올 겁니다. 그죠? 넣고 페노프탈레인을 넣었다. 산염기 지시약을 넣으면 H의 흐름은 끝난 거예요. 이제 얘를 죽이기 위해 첨가한 OH의 몰수를 찾고 둘이 같다 이렇게 식 세워주면 된다는 거. 이번에 사용한 건 0.2몰 농도 KOH고요. 표준 염기는 뷰렛에 넣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는 보기. 똑똑똑똑 떨어뜨렸을 때 최종적으로 들어간 게 10ml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0.2짜리 10ml면 농도랑 부피 곱해서 2개, 2mm몰 들어갔다. 따라서 내가 구할 수 있는 네모는 1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네모라고 하는 건 내가 처음에 몰 농도를 잡아놓은 거고 출제자는 질량 백분율을 구해서 100으로 나눠라 이렇게 한 거니까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환산하는 공식 써주면 될 거고 퍼센트 농도는 10D분의 mmW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식 안 쓰고 바로 대입할게요. 그래서 10 곱하기 밀도는 D라고 나와 있고 분의 몰농도 1이라고 찾았고 몰질량은 6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분해주면 D분의 6%라고 할 수 있는데 얘기한 것처럼 퍼센트 농도는 100g 속에 D분의 6g이 들어있다는 뜻이고요. 100g당 용질이 D분의 6g 들어있다. 출제자가 물어본 건 100이 아니라 1g 기준으로 몇 g이냐 인 거니까 양변의 스케일을 똑같이 1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1g의 질량을 물어본다면 퍼센트 농도를 구하고 100으로 나눈다 라고 할 거고 100으로 나눠주면 100D분의 6이니까 이 정도로 약분해서 50D분의 3g이 녹아있다. 그래서 W는 50D분의 3 맞는 보기 골라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보기가 해결이 되고 나면 니은 보기까지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요. 나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는 요거죠, 요거. 2mm몰. 근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라고 표현해주면 같은 거니까 맞는 보기 답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1-1번. 중화적정 실험에서 적정에 사용된 NaOH의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 얼마나 넣어줬냐?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과 주의점을 설명하시오. 가벼운 내용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 실험에서 이용하는 비커, 삼각 플라스크 이런 것들은 눈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올라갈수록 오름차순이죠. 위로 갈수록 10, 20, 30, 40 이러죠. 근데 뷰렛은요 그냥 구조적으로
아래로 갈수록 오름차순으로 만들어진 실험 도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눈금을 내가 예를 들어 0에 맞췄다. 그리고 꼭지를 돌려서 쭉 빠져나갔을 때 나중에 액면의 높이가 20에 와 있다면 처음에는 0, 나중에는 20이니까 20이 늘어났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죠. 빠져나간 부피가 20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얘기할 때는 항상 나중 빼기 처음을 하는데 나중 눈금 빼기 처음 눈금이요. 늘어난 부피가 아니라 빠져나간 부피이다 라고만 얘기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뭐 이거를 굳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눈금 자리에 V1과 V2라고 하는 미지수로 나와 있을 때는 뭔가 대소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게 큰 숫자. 그래서 일반화를 시키면 V2-V1이 빠져나간 부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식을 구성함에 있어서 1-2로 쓸 때랑 2-1으로 쓸 때 부호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2-1이 맞다. 요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 주의점. 이제 얘는 밑으로 뽑아내는 실험 도구다 보니까 표준 용액을 추가해서 이렇게 넣어줄 때 충전을 할 땐 위로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위로 넣다 보면 후두두두둑 물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야? 후두두두둑. 기포가 낄 수밖에 없어요. 공기가 같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별다른 뭔가를 취해주지 않으면요. 기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금 차이가 부피 변화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기포를 빼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야 위로 충전을 할 때 이거 꼭지 열어놓겠니? 닫아놓고 실험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부피 눈금은요. 이 밑에까지 고려를 해서 써놓은 눈금이기 때문에 여기도 용액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닫아놓고 충전하면 여기가 비어있을 거니까 진공 상태가 됩니다. 혹은 공기가 들어차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실험을 진행할 때 별건 아니고요. 비커를 준비해서 꼭지를 돌려가지고 일부 덜어내고 그러면 여기에도 용액이 찰 거고 기포도 다 사라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상태로 실험을 진행해준다. 그래서 일부 덜어내고 실험을 진행한다. 요 정도만 얘기해주면 될 거고요. 선생님 그러면 처음에 제가 0으로 눈금을 딱 맞췄다고 했을 때 꼭지를 돌려서 일부 버리면 0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뷰렛은 처음 눈금과 나중 눈금의 차이만큼 빠져나갔다. 눈금 변화가 중요한 거지 그 눈금 자체의 시작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내가 일부 덜어내고 3이 됐어. 그래도 상관없어. 나중 눈금이 36이야. 상관없다는 거야. 어차피 이 둘의 차이 몇 만큼? 33mm만큼 이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처음에 눈금은 꼭 0으로 맞출 필요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2번. 이제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중화적정 실험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길 수밖에 없고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이 뭐냐에 따라서 풀이 과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발문 혹은 가나다 합답형에선 핵심 보기가 뭔지 먼저 체크하고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가 X 그리고 기억을 이제 200으로 달리하여 실험을 진행했을 때 어떤 변화가 주어지는지 이런 걸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문제 읽어보면 X몰롱도 아세트산 10ml 그럼 H의 흐름이 10X 물을 넣었다. 그래도 몰수는 안 변해. 그냥 100ml 속에 10X 그렇게 만든 수용액 100ml 중에 40ml를 플라스크에 넣는다라고 했으니까 40을 가져오면 5분의 2만큼 오게 될 거고 4X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페노프탈레인 같은 산염기 지시약을 넣으면 H의 흐름은 끝난 거다. 아, H는 4X 미리몰이 있구나. 그림과 같이 니은에 들어있는 0.2몰롱도 NaOH. 이런 표준 용액을 넣는 건 뷰렛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 맞는 복이네요. 떨어뜨리면서 플라스크를 흔들어준다. 저가에서 최종적으로 색깔이 변하는 포인트까지 20ml를 넣었다라고 하면 농도 곱하기 부피에서 OH는 4개 들어갔다. 이 둘이 같다씩 세워주는 순간 따라서 X는 1. 몰롱도를 찾아준 겁니다. 마지막 디귿 기억을 20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자, 기억이요. 물을 넣어서 100이 아니라 200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럼 몰수가 변해? 안 변해. 여전히 10X개가 있는데 200ml 속에 10X개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40ml를 뜬다며.
아까는 5분의 2만큼 떴지만 지금은 5분의 1만큼 뜨는 거예요. 그럼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오는 H의 개수가 2X로 바뀔 겁니다. 그럼 얘를 적정치기 위해 첨가하는 OH도 X가 1이니까 2개로 바뀌겠죠. 자, 기존 실험에서는 OH를 4개 넣어줘야 되니까 20ml가 들어갔어. 요거 곱해서 4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바뀐 실험에서는 OH 2개만 들어가도 적정이 되는 거니까 농도 곱하기 부피에서 2가 나오게끔 V는 10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면요. H가 적게 들어오는 거니까 첨가하는 OH도 적게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2배 늘려주면 2배 덜 들어오는 거니까 2배 덜 넣으면 된다. V는 10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문제였습니다. 답 기억되고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2번.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중화적정 실험은 문제가 길 수밖에 없고 구해야 되는 게 뭔지 먼저 체크하자. 발문을 보니까 X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X는 1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네. 마치 무슨 농도를? 퍼센트 농도를 구하는 것과 비슷하다. 근데 퍼센트 농도는 100g 기준이니까 1g 기준으로 물어봤다면 퍼센트를 구하고 100으로 나눠주면 될 거고, 중화적정 실험은 기본적으로 몰농도를 구하는 실험이니까 몰농도를 구하고 퍼센트 농도로 환산해서 100으로 나눠야겠다. 몰농도가 몇이지? 출제자가 물어본 건 1g에 몇 g이 있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몰농도가 몇이지? 이런 생각을 직접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또 몰농도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식초의 몰농도를 네모라고 잡고 흐름을 찾아가 보면 네모 몰농도 10ml, H는 10네모게. 물을 넣는다. 몰수는 안 변해. 100ml 속에 10네모게. 그걸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20ml를 취한다라고 했으니까 5분의 1만큼 가져오면 2네모게. 여기에 페노프탈렌 같은 산염기 지시약을 넣으면 오케이. H의 흐름은 끝났다. 2네모 미리몰. 적정치기 위에 첨가하는 게 4분의 1몰 농도고 A밀이 들어갔으니까 OH는 4분의 A개. 최종적으로 요거 두 개 같다라고 하면 2네모의 4분의 A니까 내가 구하고자 한 네모는 8분의 A가 될 거고요. 내가 세워놨던 계획에 의해서 퍼센트 농도로 바꿔주면 되겠죠. 퍼센트 농도는 잠깐 사라지겠습니다. 10D분의 10 곱하기 밀도는 D라고 나와 있고요. mmW, 몰농도는 8분의 A니까 이렇게 써줄게요. 곱하기 몰 질량이 60입니다. 계산해주면 80D분의 60A니까 약분했을 때 4D분의 3A가 나올 거고, 이러고 끝이 아니야. 내가 구한 건 퍼센트야, 퍼센트. 근데 출제자가 물어본 건 1g 기준이기 때문에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100g 속에 이만큼 있는 거고 1g 기준으로 하면 최종적으로 답은 X는 몇이에요? 400D분의 3A. 끝판왕 문제가 요 정도. 네. 정리 한번 잘 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2-1번.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건 못할 거예요. 제가 원래 그 수능 수업하던 교재인데 뺐어야 돼. 여러분들의 어떤 멘탈 관리를 위해서. 근데 실수로 넣어버렸어. 너무 어려운 문제긴 하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X와 Y고요. 그게 뭔지 보니까 사용한 산의 부피입니다. 이 정도. 문제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자, 식초 A, B를 준비해. 서로 다른 식초를 준비하고요. 각각 10ml에 물을 넣어서 각각 50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수용액 1과 2라고 하자인 거예요. 근데 수용액 1에서는 Xml를 취해서 페노프탈레인을 넣고 적정을 한 거고요. 수용액 2에서는 Yml를 취해서 페노프탈레인 넣고 0.1짜리로 적정을 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적정을 하고 나니까 첨가된 표준 염기 NaOH의 부피가 4A에 5A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함량을 비교했을 때 16W와 15W 이렇게 주어진 거죠.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 어쨌든 똑같이 10ml를 떠서 똑같이 희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X, 여기서는 Y를 뽑아낸 거야. 그 Xml와 Yml가 몇인지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어쨌든 지금 적정을 치는 염기는 똑같은 애란 말이야. 0.1짜리.
0.1짜리로 적정을 치는데 여기서는 4A, 여기서는 5A. 4대 5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 이 X미리의 1과 Y미리의 2 속에 H가 몇 대 몇으로 있어서? 4대 5로 있어서. 그러니까 H가 4개 있으니까 OH를 4개 넣어서 적정을 한 거고요. H가 5개 있으니까 5개를 넣어서 적정을 친 거죠. 결국 첨가한 염기의 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첨가한 부피가 4대 5라면 기존에 존재하던 H의 몰수가 4대 5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세트산의 질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g 속에 16대 15로 있으면 100g 속에도 16대 15로 있을 거고요. 결국 퍼센트 농도가 16대 15라는 거예요. 근데 중화적정 실험은 기본적으로 몰농도를 이용하는 거니까 환산 공식 한번 써보면 몰농도는 MW분의 10AD라고 할 수 있고, 얘도 아세트산, 쟤도 아세트산, 얘도 60, 얘도 60이니까 몰 질량은 똑같습니다. 1대 1. 10은 비례 상수니까 얘도 곱하고 쟤도 곱해서 변수가 아니에요. 대신 퍼센트 농도가 지금 16대 15라고 한 거고요. 대신 밀도가 지금 DA 대 DB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두 수용액, 식초 A와 B의 몰농도 비율이 16DA 대 15DB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왜 찾았냐면, 자, 내가 구해야 되는 이 X랑 Y가 뭐야? 부피잖아.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라서 부피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보면 부피는 농도분의 몰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X랑 Y라고 하는 부피비를 찾기 위해서는 사실 농도비와 몰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이 몰비는 4대 5라고 찾아. 그죠? 4대 5. 이 몰농도비는 16DA 대 15DB라고 찾아놓은 거거든. 따라서 전체 값인 부피비는 크로스 날려주면 될 거고요. 4에 16에 4 정도로 5에 15에 3으로 약분해서 크로스 날리면 3DB 대 4DA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고,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게 Y분의 X니까 요거 제끼고 요렇게. 그래서 답은 4DA분의 3DB 내주는 문제였습니다. 끝판왕격의 문제고요. 고등학교 3학년 N수생들도 잘 못 푸는 유형이에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 자체가 중요하니까 발상을 한번 떠올리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겁니다. 아,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부피비네.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니까 부피를 구하기 위해선 농도가 몇 대 몇인지, 몰수가 몇 대 몇인지 이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근데 몰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똑같은 염기로 적정을 하는데 첨가한 부피가 4대 5야? 아, 존재하던 H의 개수가 4대 5였구나. 그러니까 몰수를 4대 5 써줄 수 있는 거고. 농도비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출제자가 1g의 질량으로서 퍼센트 농도의 비율을 줬으니까 비율풀이를 활용하면 몰농도의 비율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몰농도의 비율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엄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이 X랑 Y는 수용액 1과 2의 부피예요. 그쵸? 수용액 1과 2의 부피예요. 그러면 수용액 1과 2에 들어있는 몰수와 1과 2의 몰농도를 대입해줘야 돼. 근데 잘 봐봐. 1과 2를 적정치기 위해 4대 5로 넣었거든? 그럼 그 안에 H는 4대 5로 있는 게 맞아요. 이거는 위상이 동일한 게 맞습니다. 근데 몰농도 한번 보면 식초 AB의 퍼센트 농도야. 그럼 내가 이걸 활용해서 구한 이 몰농도는 식초 A와 B의 몰농도야. 엄밀히는 몰농도 비율. 그쵸? 근데 식초 AB는 둘 다 10ml를 준비해서 50ml를 5배 희석시킨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수용액 1의 농도는 A의 5분의 1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5분의 4D, 16DA를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식초 B도 마찬가지거든. 얘를 준비해서 5배 희석시켰으니까 엄밀히 수용액 2의 농도를 대입한다라고 치면은 5분의 12dB를 대입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결국 지금 같이 희석을 시키고 있으니까 얘도 5분의 1배고 얘도 5분의 1배라서 어차피 A와 B의 농도 비율이나 1과 2의 농도 비율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 얘도 5분의 1, 얘도 5분의 1이니까. 그래서 생략을 조금 했던 겁니다. 혹시나 식초 A는
물을 넣어서 30을 만들었고 식초 B는 50을 만들었다. 이러면 1과 2를 만드는 그 과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A, B의 몰농도를 구해서 수용액 1은 3분의 1배 보정을 해주고요. 수용액 2는 5배 보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좀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고요. 3번 가봅시다. 요거는 최근 이제 2027학년도 수능 대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도 비슷한 결로 나왔기 때문에 뭔가 학교 선생님이 수능 화학에 대한 내용을 팔로우업을 하고 계시다면 이 내용 출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인의 학교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학교다, 뭐 수능 특강을 활용한다, 이런 경우에는 공부 좀 잘 해두셔야 되는 유형이고요. 다음은 아세트산 수용액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오케이, 퍼센트 농도를 구하는 실험이다. 근데 엄밀히 중화적정 실험은 몰농도를 구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나는 몰농도를 구한 다음에 퍼센트 농도로 환산을 할 거야, 몰농도를 구해야겠다, 이 생각을 직접 떠올리시는 거고, 밀도가 적어인 아세트산을 준비한다. 10ml에 농도를 네모라고 해서 네모를 찾아보겠습니다. 네모 몰농도 10ml면 10네모 H의 흐름. 물을 넣어도 몰수는 안 변해. 그냥 전체 50 속에 10네모. 이걸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20ml를 취한다라고 했으니까 5분의 2만큼 오면 몇이죠? 4네모. 페노프탈레인 떨구면 H의 흐름은 끝난 거니까 오케이, H는 4네모 미리몰. 얘를 적정치기 위해 첨가한 게 0.1몰 농도 Aml니까 10분의 A. 둘이 같다라고 식 세워주면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했던 네모는 40분의 A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러고 끝이 아니라 출제자가 물어본 건 퍼센트 농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환산 공식을 써주면 될 거고요. 10D분의 MMW. 근데 몰농도는 40분의 A니까 이렇게 대입할게요. MW 6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분하고 정리하면 6이니까요. 20D분의 3A라고 답을 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이제 기분 좋게 선지를 딱 보면 뭔가 없어, 답이. 그럼 본인이 직접 이상함을 느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여러분들 선지 구성 보시고요. 뭔가 이상한 점, 내가 그 다음에 취해야 되는 행동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A라고 하는 미지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말은 이 문제는 A를 살려서 미지수를 활용해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A를 직접 구해야겠다. A를 구해서 대입해야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전적인 중화적정 문제, 우리가 앞에서 연습한 거랑 뭐가 다르냐면 첨가한 염기의 부피를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 원래 뷰렛의 눈금 변화를 눈깔로 보고 이렇게 차이를 읽으면 저게 A인 거잖아. 근데 이걸 숨겨놓고 싶다는 거야. 그런 스킬 중에 하나가 이런 나트륨의 농도 변화로부터 알려주는 겁니다. 자, 나트륨은 원래 어디 있었죠? NaOH에 있었거든요. NaOH는 NA랑 OH로 쪼개지고 0.1몰 농도니까 나트륨도 0.1, OH도 0.1몰 농도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나트륨을 적가를 해서 똑 떨어진다라고 해도 그 떨어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0.1몰 농도예요. 그래요? 근데 툭 떨어지고 나면 얘는 실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몰수는 안 변하는데 갑자기 얘가 들어있던 수용액의 부피가 늘어난 효과예요. 이해되세요? 나트륨 입장에선 마치 중화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물에 들어가서 희석이 된 느낌이라는 거야. 자, 나트륨의 농도 변화는 희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트륨이 지금 0.1몰 농도에서 0.08몰 농도로 5분의 4배가 된 거야. 그 이유는 부피가 4분의 5배가 돼서 그런 거죠. 나트륨 입장에서는 부피가 4분의 5배가 되었다. 잘 생각해. 나트륨 입장에서 보는 거야. NaOH는 Aml를 넣어줬잖아. 그러면 Aml 속에 0.1몰 농도로 있었던 거야. 근데 삼각 플라스크에 준비되어 있던 아세트산 수용액, 나트륨 입장에선 그냥 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물이 몇이었어? 20이었어. 원래는 Aml 속에 0.1로 있었지만 20ml에 마치 물을 넣어서 희석한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때에 해당하는 부피가 4분의 5배니까
원래 부피의 4분의 5배라고 하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A에 대한 이런 방정식이니까 A를 직접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괜찮아요? 이항해주면 4분의 A가 20이니까 A가 80이라는 거 구할 수 있고요. A 자리에 80 대입하면 D분의 3, 4, 12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발상이나 풀이 과정 자체가 크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중화 적정 실험에서 퍼센트 농도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몰 농도를 구해서 환산한다. 그래서 몰 농도를 찾기 위해 H와 OH의 흐름을 잡아가자. 최종적으로 둘이 같다 하고 환산 공식 쓰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때 나트륨의 농도 변화가 나온 문제는 저가해준 표준 염기의 부피를 바로 주지 않고 나트륨의 희석 과정을 통해서 A를 구하게끔 하는 단계가 하나 추가된 것뿐이다. 이때는 무조건 나트륨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라고 한 건 뭐냐면, 자, 선생님, 아세트산 20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Aml의 NaOH를 넣고 보니까 기존 부피의 4분의 5배가 됐다라고 하면 25가 됐다 이렇게씩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렇게 구하면 A가 5라고 나오는 거잖아. 다른 답이 나온단 말이야. 밑에 게 맞는 거예요. 얘 아니야. 얘는 지금 뭘 기준으로 하는 거야? 삼각 플라스크에 20ml가 있었는데 5ml가 들어오고 보니까 25가 됐다. 나트륨은 NaOH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무조건 NaOH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야. 마치 NaOH가 Aml이 있었어. 거기다가 아세트산 20을 넣은 거랑 똑같아. 그러면 전체 부피가 4분의 5배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부피 변화는 나트륨, NaOH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 거다. 좋아요. 다음 문제, 완전히 똑같은 문제라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치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좀 지겨울 정도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해? 중화적정 실험은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이 뭐냐에 따라 풀이 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발문, 가나다 합답형에서는 핵심 보기가 되는 걸 보고 뭘 구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다. 습관을 들이세요. 무조건 밑에서부터 보란 말이야. X를 구하래. 그럼 X가 뭐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습관을 들여보라는 겁니다. 10ml의 물을 넣어서 X를 만들었고 그 중에 20을 떠서 오케이 페노프탈레인 떨어뜨리면 H는 끝난 거고 0.1짜리 NaOH로 적정을 쳤다. 좋아요. 위에가 미지수로 찍혀 있는데 어쨌든 결과에는 다 숫자니까 얘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가수용액. 내가 처음에 준비한 아세트산 수용액의 퍼센트 농도가 출제자 0.3%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중화적정 실험은 기본적으로 몰 농도를 활용하는 거니까 환산을 해주고 갈 거고요. 몰 농도는 MW분의 10 A D 밀도가 이렇게. 그러면 3에 60이니까 20분의 D몰 농도라고 계산해 줄 수 있겠죠. 맞아요. 몰 농도가 나왔으니까 농도 곱하기 부피에서 H의 흐름을 잡아갈 것 같고요. 2분의 D예요. 물을 넣는다. 몰수는 안 변해. 그냥 X 속에 이만큼. 근데 그 X를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20ml를 이용하겠다. 그럼 부피가 X분의 20배가 됐으니까 양변의 스케일을 똑같이 X분의 20배 해주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러면 X분의 10D만큼 들어온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페노프탈레인을 떨어뜨렸으니까 H의 흐름은 끝난 겁니다. 요만큼. 얘를 이제 적정치기 위해 0.1몰 농도 Aml을 넣어주니까 OH 10분의 A개가 들어갔다. 최종적으로 H와 OH의 흐름을 찾았으니까 둘이 같다. 식 세워주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X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 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리 바꾸면 A분의 100D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 X를 찾아놓고 선지를 딱 들어가 보면 답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 A를 구해야 되는구나. A를 어떻게 구할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정보가 있는지 체크해 주는 거고, 출제자는 나트륨의 농도 변화로부터 희석시키는 과정에서 A 값을 구한 다음 대입하게 한 단계를 추가했구나. 그럼 나트륨의 입장에서 느끼라는 거야. 0.1에서 0.06으로 농도가
5분의 3배가 됐어. 그럼 부피가 3분의 5배 됐다는 거잖아. 부피가. 이거 가지고 식을 세울 건데 20에다 A를 넣었다. 그게 아니라 나트륨의 입장에서는 A미리가 있었는데 아세트산을 20 넣고 보니까 원래 부피의 3분의 5배가 됐다. 이렇게 식이 구성된다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3분의 우변에 2A로 정리되고 이게 20이니까 A는 3 날리고 10 곱해주려면 30 A 자리에 30 넣어주면 3분의 7D라고 답 내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식 세우는 과정이나 어떤 발상에 대한 부분 좀 헷갈린다면 영상 많이 돌려보면서 공부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화 적정, 추가 자료 문제는 여기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